안녕하세요. 달려라 경기 김혜진입니다. 매주 목요일 하나손해보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요, 이 방어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먼저 이 방어운전이라는 이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요새 방어운전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죠. 그렇죠. 방어운전은 그 상대방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방어 조치를 강구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총칭할 때 바로 방어운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부 운전자들은 방어운전하게 되면은 뭐 소극적인 대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래 뜻은 반대입니다. 적극적인,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까지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운전을 방어운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즉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주의하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 그리고 환경 또는 변화에 따라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운전 방법, 그것이 방어운전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흔히 그 얘기 많이 하죠. 골목길 같은 데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공이 굴러 나올 때 공은 절대 혼자 안 놀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굴러 내려오면 곧 공 뒤에는 어린애가 나올 것을 감안해서 미리 서행하고 정지하는 것이 방어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교통사고는 돌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운전자의 방심이나 또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네. 또 사고의 위험을 제공할 뻔했던, 등에 땀이 쭉 흘러 뻔했던 이러한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위험이 언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고 나지 않고 무난히 넘어왔을 때 이것은 다만 운이 좋았을 뿐이고요. 그런 운이 언제까지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까지 갔는지, 그때 당시에 내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어떤 잡념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방어운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 전후방 그리고 측방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상대방 차가 차선 변경을 하거나 또는 교차로나 골목길, 커브길 같은 데 주행할 때 감속은 기본, 먼저보다는 양보해주는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또는 위험한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해서 사고 내지 않도록 방어운전을 생활해 줄 것 당부드립니다. 네. 자,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한 항상 이 사고의 중심부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법규 하게 되면 언뜻 그 단속 경찰관에 대한 이미지처럼 스티커 끊으니까 좀 거부 반응부터 나타나기 쉽습니다만 네.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요. 교통속도도 원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돈으로 물론 내 차를 샀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고요. 항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용하는 도로 위에서 질서라고 하는 규칙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도 존중하는 자세로 운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 차를 운전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입니다만은 도로상에 차를 몰고 나가면 바로 공공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만큼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 나는 공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심코 가속 페달에 발을 얹고 시동 키를 돌리는 것보다는 내 생명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꼭 자동차를 끌고 가야 될 장소인지 생각해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방어운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듣는 이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모든 사고의 원인이 과속입니다. 아,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어도 정지하지 못하고 통과하다 사고 나는데 대개는 신호 위반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바탕에는 과속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고가 나면 그만큼 결과는 치명적이라는 거, 모든 사고의 원인이 과속이라는 거, 그리고 과속, 과음, 과식, 과자가 붙은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 있지만은 스스로 통제하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는데 도로상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운전자 간의 약속, 보행자 간의 약속이 있거든요. 다른 약속은 어기면 비난받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교통 안전에 관계되는 신호를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면 행복하고 안전하지만 어기면 사고 나고 불행해지는 게 바로 도로상의 약속이다. 그래서 약속과 신호는 정확하게 지키는 의연한 모습, 멋진 모습 보여주시고요. 음주, 술잔과 핸들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 이 방어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여찬 달려라 경기 진행의 김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